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 논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맹자, 인간에게는 선이 내재한다.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뭐 1.5배속이나 이렇게 좀 빠르게 듣지 말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하는 내용은 기말고사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퀴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또는 배울 거 이런 게 나오는데 배운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복습한다. 그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복습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맹자 책은 왜 우리 사서 기억하죠? 이 맹자 책 같은 경우에 7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편으로 이루어졌고 각각 상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선이 내재한다. 즉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다 쓸까요? 네. 생득적 즉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생득적, 타고나게 생득적 성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득적 성선. 즉, 인간에게 선이 내재한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한 본성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맹자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 부분을 먼저 보죠. 여기 달려있는 거. 맹자는 기원전 372년, 298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전국시대 추나라에서 태어났고 공자는 춘추 시기였잖아요.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났다. 이름은 가예요. 맹가. 그리고 자는 자여 또는 자거라고도 했습니다. 맹자도 공자처럼 여러 나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춘추시대도 그렇고 전국시대는 제후들이 원하는 게 부국강병,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책략을 더 원했기 때문에 맹자가 내세우는 도덕적인 왕도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상주의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결국 공자처럼 맹자도 여기 만년에라고 했잖아요. 이제 늦은 나이가 들어서는 제자 교육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이 맹자의 사상은 위에 나와 있는 맹자 7편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여러 나라를 유세하고 나오잖아요. 지금도 뭐 유세라고 하면 자기 생각, 사상 이런 거를 설득하는 거, 뭐 그 선거 시기에 유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볼 거는 뭐 인간하고 동물은 별로 차이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인간도 동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를 자각하면서부터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이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생각, 천착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악한 요소도 선한 요소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것, 뭐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그리고 종교, 심지어는 이타적 행위, 우리가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타적 행위도 모두 유전자에 의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도 물론 있어요. 이거 그 사회생물학이라는 거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많이 고민을 했죠. 맹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맹자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선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맹자가 살던 시대는 한자로도 이렇게 전국시대, 전쟁이 많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이 시기의 삶은 우리가 짐작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나중에 전국 칠웅, 전국시대에 7개의 나라로 통합됐으니까 그 사이에 얼만큼 많은 힘든 일이 있는지 그거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까 각 나라가 자기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보다 이익보다는 인과 의가 우선이라는 맹자의 말이 굉장히 좋긴 한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 하게 되는 거예요. 외면받게 되죠. 더군다나 그 사이에는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맹자의 말에 당시에도 아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봤던 그 이 지도가 있어요. 전에 한번 봤을 거예요. 이게 전국 시대의 7개의 나라, 전국 칠웅이고, 여기 조그맣게 주라고 그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유명무실한 그 천자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뭐 소진의 합종설 해서 진나라를 제외한 6국이 연합하자라는 그런 그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의라는 사람이 아니야, 각각 다 연합을 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서 서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연횡서를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합종연횡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그 전국시대에서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왕도 정치를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인간의 본성 선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일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자는 인간이 가진 선한 본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이끌려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다가 균형을 잃었어요. 이거 우리 전에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빠지려는 순간 목격했다면 누구든지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구하러 갈 거다. 위험에 빠진 아이에게 달려가는 거. 그게 모른 척 했다가 나중에 뭐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 그걸 알고 나를 비난할까봐 두려워서 아이 뭐 하고 구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를 구하면 막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아이 부모에게 사례금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도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그게 바로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위험에 빠진 아이를 보았을 때 탁 내 마음에서 솟아난 그 마음, 그 불씨, 그게 바로 성선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선한 본성의 증거이다. 이게 이제 맹자의 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라고 했을 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된 거 있죠? 사견이라고 하는데 이 사견이라는 것은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거나 주의 깊게 살피거나 그게 아니라 보는 순간 내 마음에서 탁 어떤 게 불꽃이 일고 그 아이를 구하러 가거나 너무 놀라서 굳어버리거나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순식간에 솟아난 그 마음이 바로 인간이 선하다라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에 이 우물 사진 보여준 적 있어요. 이렇게 우물 사진 보여준 적 있으면서 이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어떤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이랬을 때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그 사람이 주민 돼서 보인다 라는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이제 바로 그거죠. 저절로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요 얘기를 이거는 공자와 자공의 또 다른 대화에서 우리가 우리는 공자가 알고 제시하는 있는 해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봐주세요. 하루는 자공이 공자에게 평생 동안 실천할 만한 원칙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자의 대답은 서였습니다. 孔子谈到过忠和恕，恕的具体所指就是所谓己所不欲，勿施于人，就是说，自己不愿意这个别人这样对待我，我也绝不以这种方式去对待别人。所以恕道呢是恕道，用中文的写法是如心，就是像我的心一样，就将心比心，把我的心和人家的心相比，就问这个和我有这个讨论问题的这个对话的伙伴嘛，那么他想需要什么？ A modern Confucian could say that that shu is empathy. Empathy is basically the ability to feel something that is appropriately felt by someone else, right? So you're in some situation and have some feeling of perhaps distress or pain or concern, and I'm able to also feel that because it's related to this idea of shu, reciprocity, right? Or perhaps we can even understand it as empathy, right? So I can not just understand intellectually, but feel and react to the situation that you're in. So that motivates me to want to help you, right? That's, I think, very important to, so psychologists are saying that idea is very important to growing, maturing as a moral being, having concern for others. 이처럼 공자는 서, 즉 공감이라는 인간의 능력에 주목함으로써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뒤를 이어 인간의 공감 능력을 자기 철학의 중심 주제로 삼은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맹자입니다. 우선 맹자가 전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사랑스럽군요. 아마 나비를 잡으려는 것 같죠? 그런데 앞에 깊은 우물이 안 보이나 봅니다.
이거 큰일이 날 것 같군요. And he argues for this using what Western philosophers would call a thought experiment. He says, suppose a person were all of a sudden to see a child about to fall into a well. Anyone in this situation, he says, would have a feeling of alarm and compassion. And they wouldn't have it because they wanted to get in good with the child's parents. They wouldn't have it because they wanted to have a good reputation among their neighbors and friends. And they wouldn't have it just because they'd be annoyed at the child's cries if it fell into the well. 或者这个很直接的一个感受，它是完全发自没有经过考虑、没有经过实验，没有经过反思，一种直接的反应。那么他这个直接的这个反应，在孟子看起来，这是可以证明每个人都有的，没有任何一个人会没有这种，譬如我们今天突然看到一个悲剧，车祸，我们感觉到震撼，我们还没做任何事情，但是我们的心会受到一种感染，是会受到一种触动，而这个触动的本身，就是我们之所以成为人的一个最基本的条件。所以，恻隐之情在这方面讲起来，和孔子所讲的这个术道，事实上是同样的，是一个同样的一个基本的观念。 좋은 정치의 기초. 그리고 이 내용도 봅시다. 지하철역. 한 아이가 갑자기 선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지하철이 들어오는 신호음이 울립니다. 순간 한 사람이 선로 밑으로 뛰어내려 달려가더니 눈 깜짝할 사이 아이를 안고 다시 선로 위로 올라옵니다. 아이를 구한 사람은 당시 고등학생 김대현 군. 그때 제가 친구랑 이쪽 자리에 둘이 앉아 있었어요. 둘이 앉아 있다가 친구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아이가 반대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반대편 선로에서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아래를 내려보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대현군은 눈 깜짝할 사이 선로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3걸음 만에 아이가 있는 곳까지 달려갑니다. 나밖에는 아무도 못 봤구나. 그래서 갔다 온 건데 주변 분들이 이렇게 주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존재는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전철은 이미 역을 향해 달려오는 위험천만한 상황. 번쩍 아이를 안아 다시 승강장 위로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 그것은 생사를 건 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위험하기보다는 갔다 와서 이제 올라와서 딱 보니까 지하철이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지나간다고. 좀 위험했구나. 그제서야 조금 무섭고 그래도 좋은 일 했으니까 집에 가서 참 좋게 기분 좋게 잘 수 있겠다 그 생각하고 그랬죠. 그 떨어졌던 데가 아마 이쪽 부근이었을 겁니다. 이쪽. 떨어져 계신 거 보고 이제 저는 바로 이제 내려간 거죠. 안전선 근처에서 가방을 맨 청년이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다 선로로 떨어집니다. 몰려든 사람들은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지만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좀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내려가고 그 시간 터울이 조금 길었는데 안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차가 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선로로 뛰어든 강 씨는 떨어진 청년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구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하고 간 거고 별다르게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생각은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목격자가 많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된다는 방관자 효과. 그런데 이 이론을 뒤집고 위험 속에 뛰어든 사람들, 그들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그 순간에 다른 거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였을 것 같아요. I don't think that heroes are necessarily any different from the rest of us in their character or their morality. I think they're likely to be different from us in their special knowledge of a circumstance, their special awareness of it.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보는 거죠. 마치 우리 카메라가 줌으로 쫙 해가지고 그 타겟만 보게 되면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 사장에게 힘내라며 10,000원을 쥐어준 할머니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식사를 마친 가족 중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식당 사장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건넵니다. 10,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손자 같은 사람이 고생한다며 응원의 마음을 건넨 겁니다. 그런데 사연의 주인공인 청년 사장. 알고 보니 고등학생 때 지하철 선로에 빠진 어린이를 구한 의인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있던 어린아이가 눈 깜짝할 사이 선로로 떨어집니다. 아이 엄마와 다른 승객들이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모르는 사이 반대편 승강장에 있던 남성이 곧바로 뛰어내려 아이를 안고 대피합니다. 아이가 떨어졌을 땐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겁니다. 이 남성이 바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 씨였습니다. 사연 주인공의 오래전 선행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감동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셨겠죠? 예, 그 순식간에 솟아난 그 마음이 선한 본성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제 이거죠. 그의 이 사견이라는 게 이것저것 막 깊이 보거나 막 생각하거나 이게 아니라 위험에 빠진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순식간에 솟아난 그 마음, 그게 바로 인간이 선하다는 증거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동물들이나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수면의 욕구, 종족 보존의 욕구, 식욕 이런 것들은 자연적 본성이에요.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뭐 지적 능력, 도구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맹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과 금수가 구별되는 것이 매우 드물다. 이건 뭐냐면 별 차이 없다. 그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여기서 그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구별되는 것.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매우 드문 어떤 것. 그 어떤 것을 보통 사람들은 잘 간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군자는 그것, 구별되는 어떤 것, 동물과 인간을 구별해주는 어떤 것을 잘 보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 작은 차이가 뭐냐? 도덕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연적 본성, 즉 이거죠. 이런 자연적 본성 외에도 옳고 그른 것을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그른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양지 그리고 양능이라고 불러요. 양지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양능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말합니다. 양지 양능이라고 해서 뭐 내가 배우지 않아도 수학을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 운전을 막 할 수 있다던가 그게 아니라 도덕적 판단하고 관련돼서 어떤 것이 도덕적 판단으로 옳고 그른가 그리고 도덕적
행동을 하는가? 그게 바로 양지와 양능이에요. 이 양지, 양능을 도덕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을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옳은 것, 타인을 위한 어떤 행동, 이런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양능이에요. 인간과 동물의 아주 작은 차이, 그 작은 차이가 여기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왔죠.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가 아주 작다. 인간과 동물의 아주 작은 차이, 그 차이가 바로 도덕적 판단 능력이다. 그래서 이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잘 간직하고 확충하고 이것에 그 개개인의 노력, 마음가짐, 그거에 따라서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가, 그냥 겉모습만 인간의 거죽을 쓰고 있는가, 그게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주 4번이 있죠? 주 4번을 한번 보면 이거는 우리 전에 했었어요. 그 공자의 서와 맹자의 측은지심, 이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라는 게 충서를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인을 실현하는 두 축, 충서를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고통에 연대할 수 있다. 기꺼이 내가 당신의 아픔을 내가 느낀다. 이게 측은지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얘기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러한 측은지심의 확장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나라 선왕이 흔종에 쓰이기 위해서 끌려가는 소를 보고 막 소가 불쌍하게 울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 소 풀어주고 양으로 바꿔. 그래서 이 양여구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그 제나라의 백성들은 아우 우리 임금은 재물을 아끼느라고 소를 양으로 바꿨어. 참 인색하다. 이런 소문이 났는데 맹자는 그거 아니죠. 임금께서는 소는 막 울고 있는 걸 봤는데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군자는 살아있는 금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이 죽는 모습, 우는 소리 뭐 이런 것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져요. 그래서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푸죽간을 멀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기억하죠? 그러면 군자들은 푸죽간에 가지 말고 모르는 척 고기 먹어라.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이 측은지심을 실현하는 방법, 늘 자기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존재부터 실현하는 것. 왜 이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내가 인을 실현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을 때 공자가 그거는 성인이 나와도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네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것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 가장 친한 사람은 양친, 친친.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존재에서부터 이 마음을 실현해 나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그 소가 우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백성에게 확장시켜 나가라. 그렇게 돼야 정말 왕다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소에게 보인 측은지심이 백성에게
향해야 한다. 그게 이 맹자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을 베풀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전에 봤었던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위인유기 유인호제란 얘기가 나왔어요. 인을 행함은 이 유자가 말미암다 비롯되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유기라고 했고, 유인이라는 것은 남이 시켜서 또는 남이 정해놓은 어떤 항목, 이것을 자기의 내면과 상관없이 막 따라하는 거, 그게 바로 유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 주 4번에 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주 4번이 있죠. 이 주 4번이 이거입니다. 이걸 보면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뭐냐? 그것이 인의 지성이다. 여기서 지는 뭐뭐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의. 그래서 인의의 본성. 즉 인의 지성이라는 것은 인과 의가 나의 본성이에요. 즉 성선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의지성.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득적 성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인의지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한 본성, 성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인간이 금수,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매우 드물다. 즉 그 차이가 아주 작다. 이 아주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아주 작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자,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과 금수가 구별되는 매우 드문 그것. 군자는 그것을 보존한다. 순임금은 만물의 이치에 밝았고 인륜을 잘 살피셨으니 왜 순임금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인의를 따라 행하신 것이지,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인의를 행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유인의 행, 비롯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인과 의, 즉 선한 본성으로부터 인과 의를 실행한 것이지, 아, 저기에 뭐 인의라는 것이 이런 게 있어 라고 뭔가 정해놓은 어떤 것을 행하다, 실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 앞에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하고 다르지 않아요. 유기, 유인 것처럼 여기 유인의 행, 내면에 있는 인의로 말미암아서 비롯돼서 행동한 것이지, 저기 누군가 정해놓은 인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덕적 판단은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우러나와서 아까 그 자기도 모르게 3걸음 만에 거기 뛰어내려가서 3걸음 탁탁 뛰어서 10초 만에 아이를 구해왔잖아요. 그게 내 내면에 있는 선한 본성의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물에 빠지려는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마음처럼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선한 본성의 그 선의 씨앗이 내 마음에 이미 있다. 성선의 증거,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공경지심 또는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12지심을 들 수 있다. 아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셨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았을 때 탁 솟아나는 그 마음이 선한 본성의 증거다 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 사단지심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한 거예요. 인의 단서인 측은지심에서 측이란 것은 깊은 상심, 은이라는 것은 심한 통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불쌍하다라고 쯧쯧 혀를 차고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고통을 느낄 만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측은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알다시피 측은지심은 불인지심 또는 불인인지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의 여기 주 5번을 보면 나오죠. 다른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불인, 참을 수 없는 마음, 그건 편치 않은 거예요. 불안이에요. 이 안자가 편안할 안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생사의 위협에 빠지고 이런 거 봤을 때 누구나 불안한 마음,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참지 못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바로 어진 마음이고, 그리고 이런 어진 마음,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이다. 그래서 불인인지심, 인간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 이게 불인인지심,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단서인 수호지심은 수오잖아요. 이거죠. 여기서 수라는 것은 내가 선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부끄러워하는 거고, 오라는 거는 오는 다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고 이랬을 때 미워하는 거, 그게 바로 수호지심이에요. 그리고 공경지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경지심 또는 사양지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타인에 대한 배려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바로 공경지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경이, 우리 경의검 할 때 그 경이 있잖아요. 내부 수양, 내면의 수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공이라고 하고, 공손함, 공이 내부를 주관하는 것을 경이라고 한다.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내면을 잘 수양해요. 무엇으로? 경으로. 그리고 이 자기 내면에 있는 경, 타인에 대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시해. 어떻게? 공손함으로.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 경이 외부로 드러나는 거, 타인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공손함이 내부를 주관하는 것을 경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혜 단서인 12지심에서 12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공경지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주 6번 있잖아요. 네, 주 6번을 보면 요 얘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를 보자면, 요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지정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수호지심, 이 얘기를 했었죠. 인간은 누구나 다 저절로 경험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도 수호지심을 지니고 태어난다.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불인지심, 불인인지심은 지금도 방금 전에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주 6번입니다.
주 6번을 보면 인의 예지가 외부로부터 나를 녹여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즉 외부에서 나에게 주입된 거, 내가 외부에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인의 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인의 예지예요. 인의 예지를 내가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 사단지심을 얻거나, 사단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잖아요. 사단지심을 얻거나 혹은 잃어서 선과 악의 거리가 서로 2배가 되고 5배가 되어 계산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은 자기가 가진 재질, 자기가 가진 재질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선한 본성인 거예요. 내가 선하게 태어났는데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선과 악의 거리가 서로 2배가 되고 5배가 되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 요런 차이밖에 안 났어. 자기의 성선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인의 예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수양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거리가 요거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만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거리가 2배가 되고 5배가 되고 계산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돼 있어요. 생각사자를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라는 것은 반성, 성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 이것을 반성하고 그 다음에 나의 본성을 성찰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구하면 얻고 라고 돼 있어요.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 에서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 해서 이 구 같은 거는 외부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이미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서 구한다. 그러므로 반성 그리고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구한다 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반성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서 구한다. 이거는 서로 뜻이 통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잘 기르고 확충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 여태까지 첫 성경 논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온 얘기가 너에게 이미 있고 그것을 자각해라. 그리고 그것을 잘 기르고 확충시켜 나가라. 그래서 유학에서의 몸을 얘기하면서 유리병 속의 해와 달, 즉 자기의 수신을 잘 하면 안팎이 모두 밝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친다. 감화, 그 다음에 유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표현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고 그런 거지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맹자는 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 다음에 십이지심, 이 4단의 마음은 우리에게 팔, 다리가 있는 것과 같고 이 4단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살던 시대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너무 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납치를 했다, 유괴를 했다, 그 다음에 뭐 그 신체의 장기를 어떻게 팔았네, 어쩌네, 믿지 말라, 막 온갖 소리가 다 나오고, 전쟁은 각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무기를 쏘는 전쟁도 있지만 내부 전쟁도 있고, 뭐 그렇죠. 네, 이런 것을 보면 선한 본성의 인간,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이 죽는 걸 알면서도 이 자리로 불러내리고, 기꺼이는 아닐 수도 있지만 기꺼이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인간의 본성이 선할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맹자 당시에도 당연히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말 너무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맹자는 그런 의문에 우산의 나무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즉 인간의 선한 본성을 얘기할 때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그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았을 때 탁 솟아나는 그 마음이 바로 선한 본성의 증거라고 얘기했고, 지금 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4단의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우산의 나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우산의 나무라는 비유는 뭐냐면 옛날에 그 산이 있었어요. 산이 있는데 이 산의 모양이 소를 닮았나 봐요. 그래서 우산이에요. 소 우자잖아요. 그 우산입니다. 그런데 이 우산에는 막 그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도 많았고 그랬대요. 빽빽하게. 이렇게 좋은 나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마을들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이 나무를 베어서 집도 짓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쭉쭉 뱄어요. 그런데 나무가 자랄 틈도 없이 나무를 벤 거예요. 그렇게 나무를 베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사니까 여기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말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가축들이 여기에 있는 풀들을 막 방목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작은 나무들 있잖아요. 작은 나무들은 막 베어다가 뗄나무로 막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자랄 틈, 풀이 자랄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베어내고 그다음 풀 뜯어먹고 베어내고 풀 뜯어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산에 나무다 풀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도 없게 돼서 그냥 덩그러니 흙만 있는 산이 됐어. 이렇게 흙만 있는 산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저 우산은 원래 저렇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맞는가? 우산의 모습이 이랬는가? 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흙만 있는 산, 예전에 그것을 민둥산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산을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죠. 전쟁 6.25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화전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 뗄나무를 베어서 우리 그 아궁이에 뗄나무를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연탄 정착된 게 전쟁 지나고 나서도 좀 있다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 있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탄이 전착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다 기름 보일러나 연탄 보일러를 해서 효력도 더 좋아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식목일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학생이나 군인이나 전부 동원을 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뭐 그냥 여기는 논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겼던 산이 이거는 그래도 뭐가 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뭐가 좀 심은 거지만 여기가 다 빨갰어. 그냥 빨간색이었어. 이런 색으로 이런 풀 나무 없었어요.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산은 반대였죠. 우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변해간 거죠. 이런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변해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산은 원래 이런 모양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는가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요 내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그런 민둥산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우산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산은 원래 좋은 제목도 없었어. 이렇게 하면 그게 과연 맞는가? 우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무나 풀이 비와 이슬을 먹으며 자라날 틈도 안 줘. 함부로 베어가고 방목하고 이래서 원래의 모습을 잃은 거야. 본래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잃은 거.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는 선한 본성, 이게 내재해 있다. 사람에게 선한 본성이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데 그것을 잘 간직하고 기를 생각을 하지 않고 도끼로 나무를 베듯이 양심을 베어버리니까 자꾸 베어버리니까 선한 본성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산이랑 다를 바가 없다. 자꾸 그렇게 베어내면 결국 나의 선한 본성이 자랄 틈을, 확충할 틈을 주지 않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마음이라고 할 때 단은 씨앗 혹은 단서 이런 의미이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인격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도 선한 본성이 그대로 발현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인인 거지. 공자도 70세가 돼서야 그런 경지, 무엇을 해도 선한 본성이 그대로 발현되는 경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로 종심소욕 분류구, 바로 이런 경지에 도달한 거 공자 70대가 돼서야 이게 가능했다. 우리는 다만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뿐이죠. 그래서 이 선한 본성에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거친 바람 막아주고 양분을 주고 이런 노력, 즉 수양, 이것에 따라서 이게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위험에 빠진 아이를 보았을 때 단 3걸음 만에 간 그 사람처럼 솟아난 그 마음,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봤을 때 내가 느꼈던 그 심정, 그것을 잘 간직하고 길러야 한다. 그게 없으면 뭐 남들도 그러는데 뭐가 어때서 이렇게 되고 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한 마음, 아까 인의 지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그리고 양심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선한 본성, 성선, 그 다음에 인의 지성, 인의 지심, 양심 전부 선한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성선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의 지성, 또 성선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의 지심, 그리고 양심, 이렇게 다 선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본성은 마음을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인의, 즉 선한 본성에 거스르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양심이 잘려나가. 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인은 그럼 뭐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또는 종종 매우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맹자는 새벽에 맑은 기를 보존하고 길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봤어요. 지금 우리가 그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맹자가 얘기했을 때 그 성선의 증거로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 사단지심, 그리고 이 우산의 비유, 이게 그 선한 본성이었는데 싹둑싹둑 잘려나갔다. 다만 이게 잘려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산, 선한 본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더 해서 왜 그러면 우산의 나무처럼 민둥산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새벽에 맑은 길을 보존하고 기르지 못한 데 있다라고 봤어요. 새벽에 맑은 기, 이게 새벽에 맑은 기가 바로 새벽에 청명한 기, 그리고 야기, 전부 같은 내용이에요. 이 야기, 새벽에 맑은 기는 우리가 뭐 지금은 예전과 달리 밤에 환하게 나처럼 생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죠. 그리고 활동은 낮에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그 고요한 새벽녘에 다른 어떤 외부 사물과 내가 접하기 전에는 이해득실의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내면에 침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이랬을 때 내 욕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끌려가서 내 소나귀에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맑은 기, 자, 맑은 기, 새벽에 맑은 기, 새벽에 청명한 기, 야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맑은 기에서 드러나는, 맑은 기에선 뭐가 드러난다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 새벽에 맑은 기, 야기에서는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선한 본성과 합치해서 사람마다 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바깥의 사물과 계속 만나는 바깥의 사물, 어떤 사람, 이런 것과 눈, 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의 그 어떤 촉각, 통각, 시각, 이런 것하고 만나면 순수한 양심을 어지럽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산의 나무, 우산처럼 선한 본성,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리고 자꾸 이것이 반복돼. 아까 우산도 나무가 잘리고 그 다음에 작은 나무가 잘리고 풀도 뜯어가고 막 이러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야기에서 나오는 양심의 발단마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 마치 민둥산이 되어버린 그 우산과 같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동물적 특성만 남게 되고 동물과 다를 것이 없어진다. 사람들은 맹자가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마음과 길이다. 그런데
그 길, 사람이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버려둬요. 그리고 가지 않아. 그 마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구하다. 아까 구하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서 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구할 줄 모르니 불쌍하다, 애처롭다. 사람이, 이거는 이제 맹자 시대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이 패드를 잊어버리고 워치를 잊어버리고 자동차 키 막 잃어버렸어. 그럼 막 찾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저 뭐 이거 잃어버렸어요,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찾으시면 감사 사례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재산인 거예요. 찾을 줄 알면서 네 마음, 원래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그것을 잃어버려. 자꾸 양심을 깎아먹고, 그 다음에 뭐 한 번쯤이면 어때 이래서 또 깎아먹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찾을 줄을 몰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눈길을 안 주다 보니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찾을 줄도 몰라. 학문이라는 거는 다른 게 없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근본이고, 동시에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답게 하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맹자는 인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고, 그리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 우리 인지정로 했었던 거 기억하죠? 네, 사람의 바른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꾸불꾸불한 길을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거나 팔을 헛디뎌서 다치거나 이렇게 되겠죠. 본심, 인의지심, 양심, 본심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선한 본심을 얘기해요. 본심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인데 찾지 않아. 그러니까 잃어버리겠죠. 구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내재적 본질. 내재적 본질 뭐예요? 사람은 선한 본성이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맹자는 감성의 욕구 때문에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더 부자 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욕구 때문에 마음이 외부에 끌려다녀. 거기에 빠져 있는 것. 나의 내면이 아니라 더 좋은 차, 더 그 높은 자리, 그 다음에 더 뭐 커다란 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빠져버린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잃어버렸다. 방이에요. 맹자가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라 라고 한 것은 여기 있잖아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라 라고 한 것은 잃어버려서 어딘가 빠져있는 마음에 대해 즉시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가르친 것이다. 구라는 것은 외부를 향해서 내가 막 찾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부를 향해서 스스로 돌이켜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다. 구방심. 이 구방심 한다라는 것은 본래의 그 본심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다 라는 거는 즉 나의 본심, 그 바깥 사물, 상황, 어떤 유혹 여러 가지 그것에 빠져 있어. 그래서 나의 선한 본심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본심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나가는 거. 우리 극기복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 그게 바로 구방심인 거예요. 뭐 그 수양, 수신, 수신의 관건은 마음을 보존하는 거.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을 보존하고 양성 잘 기르고 그리고 확충하는 데 있다. 이 사단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 확충을 떠나서는 수양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즉 측은지심을 잘 길러내는 거. 그러면 인의 나무로 자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호지심을 잘 길러. 즉 내가 밖으로 부끄러운 짓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라는 나무로 잘 자라겠죠. 이런 식으로 확충하는 것을 떠나서는 수양, 수신이란 말을 할 수가 없다. 평소에 뭐 내가 그 행동을 단정하게 하고 좋은 글을 읽고 이러는 것은 그냥 보조수단인 거예요. 도덕적 감정, 도덕적 의식 이게 없다면 나의 도덕심은 결국 질곡되고 위축되고 이렇게 돼버려서 수양이라는 말조차 할 수 없다. 중요한 거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그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고 혹시 벗어나면 내가 경고등 내 마음에 경고등이 막 빨갛게 반짝반짝 하는 거죠. 경고등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게 없다면 도덕심은 결국 우산처럼 질곡 위축돼서 수양이라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의를 축적하다 호연지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맹자를 얘기할 때 호연지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인의 지성이라고 얘기했었죠. 인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맹자가 이렇게 그 인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그 양지, 양능, 도덕적인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맹자가 한 말의 의미는 이런 본성,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잘 따르고 그리고 안팎으로 수양을 잘 하고 확충해서 그 마음을 속박하거나 즉 인의의 마음, 양심, 도덕심 이것을 속박하거나 사욕이 그 선한 본성을 가리지 않게 해요. 그렇게 하면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필요한 용기. 사실 어떤 일을 그르다라고 얘기할 때 괜히 이 말에서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아니 나한테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용기라고 얘기를 해요. 도덕적 용기는 반드시 호연해지고 강대해져서 천지 사이에 꽉 차게 된다. 즉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을 누르거나 아니면 그 선한 본성이 나의 욕심에 가리지 않게 해요. 그러면 내가 도덕적인 마음을 내는 게 반드시 넓어지고 그리고 강해져요. 그래서 나의 용기가
우주에 꽉 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호연지기, 이런 도덕적 용기, 호연지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는, 즉 호연지기예요. 그 기는 호연지기를 한번 보면 이거예요. 호연지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도의, 도덕적인 것에 뿌리 박고 공명정대하고 조금도 부끄러울 바 없는 도덕적 용기, 이렇게 나오고 1번도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가장 기본이 되는 기운, 이렇게 했어요. 호연지기, 이 호연지기에서 기를 얘기합니다. 그 호연지기는 의와 도에 부합한다. 딱 맞아. 그래서 만약에 정의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즉 도가 없으면 쭈그러들게 된다. 이런 호연지기는 의를 축적하여 생겨난 것이다. 이 의를 축적하다라는 말, 의를 축적하다라는 말을 집의라고 얘기해요. 집의. 의를 축적하다. 집의. 갑자기 의가 들이닥쳐서 이 호연지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본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집의, 의를 축적하는 것은 적선과 같다. 이게 그 쌓을 적자예요. 선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처럼 의도 마찬가지이다. 호연지기는 의를 축적해.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처럼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한 번 했어요. 그럼 그만큼 쌓이는 거죠. 단 한 번 했다고 해서 호연지기가 정말 우주에 가득 찬 그 기운이 한꺼번에 한 번에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이만큼 쌓고 늘 새롭게 어제도 선한 의로운 행동, 오늘도 타인을 배려하는 거, 내일도 그렇게 하는 게 차곡차곡 쌓이면 이게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해서 호연지기가 생기는 거 아니다. 보통 호연지기 하면 산에 가서 야호 한번 하고 그리고 극기 훈련 가갖고 호연지기를 기른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그러면서 호연지기가 길러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의라는 게 도덕적 용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서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그 현판을 집의라고 달았어요. 이걸 잊지 말아라. 의로운 것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네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해야, 집의해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구방심 뭐라고 그랬어요? 방심, 잃어버린 마음, 그 나의 선한 본성, 도덕적인 마음을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구방심이고, 집의,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야지만 호연지기를 내가 기를 수 있다. 그렇게 호연지기를 기른 사람이 뭐냐? 바로 대장부 또는 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맹자에 따르면 의는 타고난 본성 중에 원래 있어요. 즉 수호지심을 잘 기르면 의가 돼. 즉 인의예지는 인간에게 원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호연지기, 모든 내용이 의와 도에 부합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호연지기는 바람이 빠져서 쭈글쭈글한 그 풍선처럼 되어버린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내면에 의와 도가 쌓이면
몸이 반듯해지고 겉모양만 사람인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심광채반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그 선한 본성을 잘 발휘하면 그 리더가 위정자가 그런 것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왕도 정치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맹자의 정치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핵심이 바로 왕도 정치예요. 즉 자기의 수양을 잘 해서 성인의 길로 가는 그런 수양이 잘 된 왕이 정치를 하는 것, 어진 정치, 인정을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왕도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왕도 정치는 인과 덕을 바탕으로 하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이다. 그래서 통치자가 수신을 잘 해요. 그리고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아. 그래서 자기에게 인의가 충만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선한 정치, 어진 정치, 선정, 인정으로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왕도 정치인 거예요. 이것과 반대로 왕도 정치와 반대가 뭐냐? 대비되는 게 뭐냐? 이익을 쫓아서 권력을 휘두르는 거, 그것을 패도 정치라고 합니다. 왕도 정치를 계속 얘기해요. 맹자가. 그래서 패도 정치를 하지 말고 왕도 정치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왕도 정치는 민생의 안정, 인간다운 삶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사실 왕도 정치는 민생의 안정, 인간다운 삶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치 세력이든지 내세우는 목표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민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실현하는 방법, 이 민생의 안정, 인간다운 삶의 성취,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무력이 아니라 통치자의 어떤 인격, 덕의 감화, 이게 다시 나오죠. 유리병 속에 해와 달, 안팎이 모두 밝다. 그런 것에 의해서 평화적이고 순리적인 해결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맹자는 인을 바탕으로 해서 군주의 어진 마음, 인정, 어진 마음이 정치로 표현될 때, 즉 인정은 왕도 정치인 거죠. 이 왕도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도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군주가 자신의 선한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키고 확충하는 거예요. 즉 흔종하는 소를 보고 불쌍해서 양으로 바꿔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백성에게까지 확충하는 거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옵니다. 이 흔종 얘기. 제나라 선왕은 흔종 알고 있죠, 여러분? 흔종을 쓰는 소를 양으로 바꿔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왕이 재물 아꼈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 나는은 맹자예요. 진실로 왕이 참아 못함, 그 불인지심, 그 마음을 전 압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자는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말로 이제 그 격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왕에게 어떤 사람이 내 힘은
8,000근을 들기엔 충분한데 새 깃털 하나를 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즉, 지금 요 왕도 정치하고 패도 정치 얘기했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항산항심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민본주의는 역성혁명, 우리 잔적을 얘기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냥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측은지심이 없는 그 왕은 일개 그냥 보통 남자에 불과하다.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그럴 때는 왕을 끌어내려야 한다. 그게 바로 역성혁명을 얘기한 거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흔종. 이 흔종 얘기를 하면서 당신 불인지심, 불인한 마음 나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요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설명 다 했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은 내 힘은 3,000근을 들기에 충분한데, 그렇게 충분한데 나 가을 털끝은 새 깃털은 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즉 3,000근을 들기엔 충분한데 새 깃털 하나는 들 수 없습니다. 즉 장미란 선수가, 지금 선수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다 드는데 이거 못 든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 힘은 내 시력은 가을 털끝, 아주 가느다란 짐승의 털, 요거는 살필 수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는데 수레의 실은 뗄나무 볼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나라 선왕이 맹자의 말에 못 믿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르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100kg 충분히 들 수 있는데 종이 한 장 들어 올릴 수 없어요. 멀리 있는 개미 볼 수 있는데 1m 앞에 있는 우리 커다란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거 볼 수 없어요 하면 믿겠느냐? 제나라 선왕도 믿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다시 말한 거예요. 은혜로움이 금수에게까지 미치면서, 즉 흔종에서 이양여구 했던 거예요. 백성에게까지 그 마음이 미치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한 거죠. 왜 그렇죠? 그거는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 마음이 당신 리더, 왕의 마음이 백성들에게까지 가지 못한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이 왕 노릇하지 못함은 하지 않은 거다. 못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당신은 소는 불쌍하게 여기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 그 어려움에 처한 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미치지 못하는가, 거기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는가. 이거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소를 불쌍하게 여겼던 그 마음을 잘 보존하고 확충시켜서 백성에게까지 이르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이 말을 들은 제나라 선왕은 그러면 선생님 하지 않은 것과 못하는 것,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남산 있잖아요. 남산을 옆구리에 끼고 그 다음에 한강을 막 건너, 그런 것을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하면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자 좀 이쪽으로 옮겨줘. 만약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못해요.
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다. 바로 그런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왕노릇 못하는 것은 여기선 태산이라고 했지만 아까 내가 방금 전에 남산을 겨드랑이에 끼고 한강을 뛰어넘는 종류, 그 종류가 아니다. 당신은 그냥 생각이 없는 거 아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보존시키고 확충시키고 이렇게 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해라. 당신 지금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 라는 거는 마음을 쓰다, 공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백성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의는 맹자 사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희 같은 경우에 인은 마음의 덕이자 사랑의 원리이고 의는 마음을 제재함이고 일에 마땅함 그랬어요. 제재하다라는 것은 제한하고 그 다음에 금지하고 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 해서 옳지 않으면 딱 그 선을 긋는 것. 그래서 제재함. 그리고 인지정로처럼 마땅히 갈아야 할 길.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사람다움의 실천은 충서에 있고 충서의 실천은 진기, 그 다음에 그 축의급인 이것에 있다. 우리 이거 다 했어요. 그쵸? 맹자는 공자의 인을 확충시켜서 인의와 왕도정치, 인의와 왕도정치를 역설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맹자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여민동락이에요. 여민동락. 제나라 선왕이 어떤 덕을 가지고 있어야 왕노릇,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것은 왕다운 왕이 다스리는 정치, 즉 왕도 정치를 얘기해요. 어떤 덕을 가지고 있어야 왕도 정치 할 수 있을까요? 왕도 정치를 하는 임금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 왕도 정치는 거창하게 국가적 사업 뭐 이런 거 대규모로 일으켜야지만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제선왕의 질문은 양나라 해왕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양나라 해왕에게 왕이나 왕실만 즐겁고 기뻐서는 안 된다. 백성들도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거 뭐냐? 정치 때문에 사람 죽여선 안 된다. 정치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말라. 백성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이웃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야. 효와 제의 뜻을 잘 펼쳐서 반백 뭐예요? 머리가 하얗게 센 그거죠. 그런 상태의 노인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머리에 있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육아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 그 이상적인 정치는 왕이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로움이 이제 백성에게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누다 보니 그 동물에게까지 그 보살핌 이것이 미치는 것. 그래서 태평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육아에서 생각하는 이상정치는 뭐냐?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이게 뭐라고요? 여민동락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씀, 공감함 이게 백성뿐만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미친다. 그래서
태평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맹자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서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는 임금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한 남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여민동락,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다. 여민동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공감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래, 이런 그 맹자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네, 알겠어요. 뭐 이런 그 선한 본성의 그것도 알겠고, 그런데 그러면 불선은 어디에서 올까요? 아까 우리 우산의 나무 얘기한 것처럼 선함이 또는 나의 양심이 자랄 틈도 없이 막 잘라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선하지 못한 불선이 올 수 있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맹자가 성선설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도덕적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근거를 딱 확립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의 가능성은 이렇게 무궁무진해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맹자는 사람들이 선하지 못함, 지금 불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선, 아직은 선하지 않은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해가 있잖아요. 이게 선한 본성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본성이 있는데 구름이 막 껴서 해를 가렸어. 해를 가려서 이렇게 있으면 해가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없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해가 안 보이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구름이 딱 가셔버리고 나면 어때요? 해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선하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불선이에요. 성악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맹자는 사람이 불선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 마음이 합리, 공망, 방실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마음이 합리, 공망, 방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기억을 봅시다. 맹자가 말했어요. 풍년에는 자제들, 일단 읽을게요. 자제들이 의뢰함이 많고 흉년에는 자제들이 포악함이 많다. 이것은 선천적인 자질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빠뜨리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은 포악하고 의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여기 주 7번을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 얘기예요. 풍년이 든 해의 아이들, 여기 자제라고 했는데 그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 풍년이 든 해의 아이들은 성품이 게으르기가 쉽고 흉년에는 난폭해지기가 쉽다. 이는 천성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 환경적 요소, 풍년과 흉년이라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그들의 도덕적인 마음에 제약을 주기 때문이다. 즉, 합릭이라는 것은 주위 환경의 제약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그런 제약에 빠져버려. 그래서 선한 본성의 아주 작은 싹, 단초, 이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합릭이에요. 그 다음에 공망은 뭐냐? 양심, 인의 지심이 일어나긴 해. 그런데 사욕, 욕심, 나의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잘 보존되거나 길러지지 못해요. 오히려 소멸되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보존된 것인들 어찌 인의 마음이 없겠는가. 그 양심을 잃어버림이 도끼로 날마다 베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하고도 어찌 아름답게 될 수 있겠는가. 양심을 잃어버림이 도끼로 날마다 베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산 생각나죠? 우산 생각나죠? 이렇게 하고도 어찌 아름답게 될 수 있는가. 그러나 낮에 하는 행위가 맑은 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기라고 했었죠? 맑은 기를 질곡하여 없어지게 한다. 그처럼 질곡하기를 반복하면 청명한 기, 여기 청명한 기, 맑은 기, 야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보존될 수 없고 청명한 기가 보존될 수 없으면 금수와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그 금수와 같은 행실을 보고 아예 훌륭한 재질이 없다라고 여기는데 이것이 어찌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공망이에요. 여기 지금 그 주 8번 공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조금 아까 우리 봤었던 내용이에요.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 모르니 애처롭다. 이게 바로 방실이에요. 마음이 반성을 몰라. 그리고 나의 선한 본성을 보존하지 못해. 결국 양심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나한테 있는데 작동하지 못해. 반성, 구방심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불선한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합리, 공망, 방실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쭉 설명해 놨어요. 어떤 것이 합리이고 어떤 것이 공망이고 어떤 것이 방실인지 설명해 놨죠. 요거는 그거를 조금 더 얘기한 거예요. 귀, 눈과 같은 감각기관에서 욕망이 나와요. 더 좋은 걸 보고 싶고 맛있는 걸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고 그런데 이런 감각기관은 반성할 수 없어요. 사고할 수 없어. 그쵸? 그래서 외부 사물에 의해서 욕망에 딸려가요. 가려진다라는 게 욕망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사물과 접촉하면 어떤 길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인지 방향을 잃어버려요. 심의 기능은 사고한다. 사고하는 것이므로 반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하면 깨닫고 사고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사고는 반성, 생각 그거죠.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다. 먼저 그 큰 것, 여기서 그 큰 것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의 기능을 잘 확립해요. 그렇게 하면 작은 것은 감각, 사람의 감각이에요. 감각은 외부 사물에 의해서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대인, 대장부이다. 그 다음에 불선한 거, 나쁜 환경에서 비롯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 번 꼼꼼하게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조금 아까 우리 그 자료 보면서 다 나왔던 내용이고 이미 수업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민동락도 마찬가지이고 방금 한 거 합리, 공망, 방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불선한 이유는 뭐죠?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